안녕하세요. 쥐콩쌤입니다. 임용고시 2차 준비 잘하고 계신가요? 아마 지금 시기 많은 수험생분들이 고민을 하실 겁니다. 도대체 배움 중심 수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저 또한 경기도 임용을 준비하면서 학생들이 중심이 되고 학생들이 주도하는 수업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실제 시험장에 가면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교사가 교실 앞에서 원맨쇼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배움 중심 수업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전략들이 있어서 오늘은 그 전략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배움 중심 수업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첫 번째 전략, 바로 학생들에게서 배움 문제와 학습 활동 모두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다음의 두 가지 예시를 통해서 그 차이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예시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배울 내용과 관련해서 선생님이 다음과 같은 배움 문제를 정해보았습니다. 읽어볼까요? 네, 잘 읽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배움 문제에 도달하기 위한 활동을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보다는 두 번째 예시가 더 좋겠죠? 두 번째 예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내용을 배우고 싶나요? 배움 공책을 꺼내서 여러분만의 배움 문제를 한 줄로 적어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돌아다니면서 확인할게요. 네, 여러분의 의견 잘 보았습니다. 그럼 여러분만의 배움 문제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해보면 좋을까요? 배움 공책에 간단하게 적어봐도 좋고, 손을 들어서 자신이 하고 싶은 활동을 발표해봐도 좋습니다. 길동이, 철수, 민채. 와, 많은 친구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지 이야기해 주었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모아서 선생님이 오늘의 활동 두 가지를 정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두 가지 예시 중에서 첫 번째 예시는 교사가 주도가 되어서 배움 문제와 학습 활동을 정해보는 예시였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물론 어느 정도 활동이 짜여져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는 있지만 아이들 입에서 하고 싶다고 나온 배움 문제나 학습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배움 중심 수업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로 보여드린 예시처럼 여러분도 최대한 학생이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지, 어떤 배움 목표에 다다르고 싶은지 먼저 얘기를 하도록 한 뒤에 교사가 그것을 미러링하는 수준에서 다뤄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움 중심 수업을 만들기 위한 전략 두 번째를 소개해 드릴게요. 순회 지도를 할 때 살려보시면 됩니다. 역시나 두 가지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편의상 앉아서 설명하지만 순회 지도를 할 때는 무릎을 잡고 학생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성재는 무슨 문제가 있나요? 그래서 모든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할 때 목소리가 높아졌군요. 목소리를 2단계로 줄이고, 네, 볼륨을 낮추라는 규칙이 학급 규칙에 있죠? 그리고 다른 친구들과 함께 이 토킹 스틱을 들고 말 차례를 지켜서 말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좋습니다. 두 번째 예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성재가 있는 경청모둠, 어려움은 없나요? 서로 먼저 말하겠다고 하면서 이야기하다가 목소리가 높아졌군요. 이럴 땐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우리가 학급 회의 시간에 정한 학급 규칙을 떠올려 보겠다고요? 네, 좋습니다.
그럼 우리 채연이가 제안한 대로 한번 해볼까요? 토킹 스틱을 들고 말차리를 지켜서 말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을 해주었어요. 모두가 동의의 V를 들고 있는 것을 보니까 그렇게 해봐도 되겠네요.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두 가지 예시에서 첫 번째 예시는 교사가 어떻게 해라 하고 해결책을 제시를 해준 반면 두 번째 예시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보도록 하는 예시였습니다. 학생들은 모두모끼리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에서 토킹 스틱을 들고 차리를 지켜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야기할 것을 해결 방안으로 생각해내었습니다. 이렇게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학생에게 무조건 먼저 물어보고 그것을 미러링하는 수준에서 순회 지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움 중심 수업을 위한 전략 세 번째입니다. 확산적 발문을 최대한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확산적 발문이란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를 촉진시키는 질문으로 정답이 단 한 가지로 떨어지지 않는 질문을 뜻합니다. 이러한 확산적 질문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활 속에서 이와 비슷한 사례를 겪은 적이 있나요? 이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이 있나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확산적 발문은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라는 발문입니다. 이 발문은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등 다양한 교과에서 적용이 될 수 있고 교과가 통합된 형태의 프로젝트 학습이나 토의 학습 등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확산적 발문을 포함시켜라 라는 조건이 문제에 없더라도 꼭 이 확산적 발문을 넣어서 수업 실현을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배움 중심 수업을 위한 전략 네 번째, 과정 중심 평가를 수업 중에 꼭 넣으시길 바랍니다. 과정 중심 평가란 수업 중에 이루어지는 평가를 말합니다. 수업 중에 이루어질 수 있는 평가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사의 체크리스트를 통한 평가입니다. 두 번째는 학생끼리 서로 평가를 해주는 학생 상호평가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스스로의 학습을 성찰하는 자기평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수업에 잘 녹여내시기 바랍니다. 저의 경우에는 교사의 돋보기라는 교사 체크리스트를 활용을 하였습니다. 이를 활동 1회 전에 학생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활동 1을 시작하기 전에 자, 선생님의 돋보기를 볼까요? 하면서 제 구상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돋보기에 본시 수업 내용과 관련한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측면의 평가 요소를 넣어서 말했습니다. 그렇게 학생들에게 미리 평가 관점을 제시하여 어떤 평가 관점, 평가 척도에 의해서 체크리스트를 작성할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다음으로 학생 상호평가입니다. 학생 상호평가에 가장 잘 쓰일 수 있는 것이 배움공책이에요. 근데 그냥 배움공책을 계속 쓰면은 조금 식상할 수 있으니까 다른 명칭의 도구를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함께 성장하는 공책이라는 뜻의 함성공책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우리 성장 일지, 친구 사랑 기록지 이런 도구들을 사용을 해도 됩니다. 거기에 친구들과 함께 상호작용을 하면서 해주고 싶은 말 등을 적으면 그것이 바로 상호평가로 실현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발표를 들을 때 특히 이러한 도구를 활용하면 좋은데 친구의 발표를 듣고 나서 배운 점, 부족하다고 느낀 점, 더 알고 싶은 점 등을 적도록 하면은 조금 더 내실 있는 상호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평가인데요. 저는 활동 1 끝날 때, 그리고 활동 2 끝날 때, 혹은 정리활동까지 실현을 하라 그러면 정리활동에 이 자기평가를 넣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활동일이 끝나고 나서 학생들이 모둠 활동을 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모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다른 친구의 의견을 존중하고 했는지를 엄지의 방향에 따라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엄지가 이렇게 향해 있으면 잘함, 이렇게 돼 있으면 보통, 이렇게 돼 있으면 미흡인데 당연히 실현을 할 때는 모든 학생들이 잘함으로 들어야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잘함으로 들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제 활동 2로 넘어가 볼까요? 그 전에 활동 1에서 우리의 배움이 잘 일어나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지를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하면 엄지의 방향으로 자기가 이번 모둠 활동에서 잘 참여했는지 평가해 보도록 합시다. 하나, 둘, 셋! 와, 모든 친구들이 다 똑바로 된 엄지를 들어주었네요. 이제 두 번째 활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배움의 징검다리로 출발!